조선 후기 중간 계층의 신분 변화와 관련 철종 때는 대규모의 소청운동이 전개된다. 1862년 제주도에서도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조선시대 도첩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와 같은 목적으로 16세 이상이면 남자는 누구나 호패를 차게 하였다. 조선 휘 등장한 경영형 분홍은 신분을 상승하여 군역을 면제받고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호구조사 목적은 인구 변동보다 군역 부과 등 역역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노비제도에서 선상노비란 일정 기간을 경향해서 무상으로 노동하는 공노비를 말한다. 조선 전기에는 상민도 법제적으로는 교육과 정치적 출세의 기회가 허용되었다. 사액서원에는 국가에서 서적 토비노비 등을 지급하였다. 조선시대 향청은 여말 이래 지방사림들의 자치조직인 유향소 후신이다. 19세기 중엽 격화된 농민항쟁은 전정 군정환곡 등 삼정이라는 조세제도의 문란이 촉발제가 되었다. 임술민란에서는 정부의 조세제도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와 관련 중인들은 동반직 진출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였다. 조선과 고려의 사회제도의 공통점은 관습법이 원칙이었다. 조선시대 지방의 경우 호적은 3부를 작성하여 해당 주군, 가명, 호조에 각각 보관하였다. 1862년의 전국적인 농민항쟁에서는 농민들의 향회가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재산 상속에서 남녀 자녀가 결혼 여부를 떠나 균분 상속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선시대 호패는 양반에서 농민 천민에 이르기까지 착용하게 하였다. 조선 후기 노비들은 스스로의 신분의 방을 위해 피역하거나 도망하였다. 처음에는 유양소의 책임자인 좌수는 경제소가 선정하였다. 18세기 사림의 붕당이 격화됨에 따라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사후가 남설되었다. 16세기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방식과 관련 향안에 들어있는 사족들로 구성되는 향회는 사족들의 향촌 자치기구였다. 조선시대 사족은 향안과 향규를 만들어 지배력을 행사했다. 조선 후기 중인들은 자신들의 가계를 정리하여 족보를 만들었다. 조선시대 향약에는 약정과 직월 등의 임원이 있었다. 조선시대 외거노비는 양인 신분과 비슷하게 독자적 생활을 하였다. 진주 밀란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어 밀란 주모자를 토벌하였다.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은 중종 38년의 백운동 서원이다. 서원은 폐단이 심각해지자 대원군 때에는 대부분의 서원을 철폐하였다. 향약은 농민 수탈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했다. 향약은 선조대 이후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되었다. 조선 후기 부를 축적한 농민들이 신분 상승을 도모하여 상민의 수는 줄어들었다. 서원은 지방 세력을 형성해 중앙 집권에 방해가 되었다. 조선 초기 유교 문화 형성하기 위해 유향소를 설치하여 유교 의례를 보급하였다. 갑오개혁 때 노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향리는 향리만국론이 나올 만큼 대민작폐가 심했다. 조선시대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하급 관리로 백성을 직접 다스렸다. 조선시대 유향소에는 향규와 지방양반의 명단인 향안이 비치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외거노비는 덜어 노비를 거느리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 향청에는 좌수와 별감의 직책이 있다.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와 관련 노비의 양인화가 촉진되었다. 조선시대의 양인 농민은 군역을 지는 대신 원칙적으로 출세에 법적인 제약은 없었다. 조선시대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향리는 규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조선시대 신분제도에서 중인에는 기술관, 향리, 서얼 등이 속하였다. 조선 후기 근대 지향적 움직임으로 서얼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었다. 임술 농민봉기는 삼남 지역 전역에서 일어났으며 이후 밀란의 전국적인 발발을 유도하였다. 조선시대 재판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상부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16세기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방식과 관련 제지 사족들은 향촌 지배를 위해 사족들의 명부인 향안을 만들었다. 조선시대 외거노비 가운데는 많은 재산과 토지를 소유한 지주도 있었다. 18세기의 명화적 중에는 관군을 공격할 정도의 전투력을 갖춘 집단도 있었다. 조선 후기 서얼들은 신분 상승 운동을 통하여 청요직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둘의 조직은 17세기 이후 성행했다. 양난 이후 납속체계 시행은 신분제 동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시대의 호패는 오늘날 주민등록증 같은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다. 조선시대 양반 다음가는 신분인 중위는 기술직 행정실무직 등 조사자로 양반 정치를 보좌하는 존재였다. 조선시대 사회에서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통칭한 말에서 연유하였는데 점차 신분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조선시대 향약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의 함양을 위한 향촌의 자치규약이었다. 조선시대 반역죄와 강상죄를 엄하게 처벌하였다. 조선시대 농민은 향약 조직에 편성되어 사림의 지배를 받았다. 19세기 초 순조 무렵의 신분제도를 볼 때 양반 내부에도 벌열 양반향 반잔반 등으로 계층 분화가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노비는 주인에게 사역되거나 신공을 바쳐야 했다. 조선 후기 중간 계층의 신분 변화와 관련 납속책 실시 등으로 서얼도 관직에 진출하게 된다. 조선시대 지방사림은 향약의 시행과 향촌자치를 주장하였다. 임술민란은 경상도 단성지역에서 처음 일어났다. 조선 왕조의 봉건제 신분제도는 가보경장에 의해 혁파되었다. 서원은 농장을 기반으로 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았다. 조선 영조 때에는 아버지가 천인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소생을 양인으로 삼는 법이 실시되었다. 19세기 전반기 도참설의 유행과 천주교의 박해가 일어났다. 조선시대 양인은 직업 가문 거주지 등에 따라 양반 중 인상민으로 구분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조선조 16세기 이상 남자는 신분 증명인 호패를 소지케 했다. 조선 초기 노비가 농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중인은 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서울과 지방에 살고 있었다. 조선 성종 때 살인파는 유양소 복리운동을 주도하였다. 대원군은 전국에 47개소만 남기고 서원을 철폐하였다. 조선 사회에서 성리학적 가치관의 지배는 여서의 삶의 지위를 떨어뜨렸다. 조선 왕조는 봉건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신분제도 실시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확립하였다. 조식은 향리만국론을 주장했다. 19세기 중반 밀란이 삼남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조선 후기 서울 및 중인 출신의 신분 상승 운동이 전개되었다. 조선에서는 전대의 외역전이 폐지되었다. 15세기 사림의 활동에는 사창제 실시가 있다. 서원은 교육 이외의 사림 세력의 근거지로 기능하였다. 조선시대 향리는 토착 세력이며 한때 국가로부터 외역전을 받았다. 조선 후기 양반의 수가 급증하고 상민과 노비 숫자는 급감하였다. 조선의 사법제도에서 사주에 해당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의금부가 삼심을 하였다. 조선시대 향리는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지 못했다. 조선 후기 노비는 소고군에 편입되어 군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강상죄를 저지르면 연좌법이 적용되어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함께 처벌을 받았다. 조선시대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였다. 조선 후기 중간 계층의 신분 변화와 관련 규장각의 검서관에 기용되기도 한다. 조선시대 향리는 그 지방 출신으로 세습되었다. 조선시대 서리는 행정 말단 사무를 관장하였다. 초기의 서원은 정치적으로 좌절하여 낙향한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다. 조선시대 신분제도에서 16세기 이후 반상 관계가 강화되었다. 향약은 점차 농민에 대한 통제와 봉건적 사회로서의 유지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7세기 이후 혼인 후 곧바로 남자의 집에서 생활하는 친형제도가 정착되었다. 조선 신분제도에서 노비는 세습되었으나 납속군공을 통해 양인이 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서원은 선현들의 학풍 계승과 지방양반 자제의 교육이 목적이었다. 조선시대 중인은 실학운동을 부르짖었다. 조선사회는 양반 중심 지배질서와 가족제도의 종법 사상이 응용되었다.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는 유호 부민층 가운데 경제력을 배경으로 새로이 향안에 오른 자들을 신양이라고 하였다. 조선 초기 상무 정신을 기르기 위해 척석희라는 돌팔 매놀이를 자주 거행하였다.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 양반들은 9년 단위의 농민 지배가 어려워지자 촌락 단위로 자신들이 지위를 유지하려 하였다. 조선의 사법제도에서 경찰 사무는 중앙은 포도청이, 지방은 토포사가 담당했다.
조선 후기 중간계층 신분 변화 관련 개항기에는 역관 등이 외래문화 수용을 주도했다. 조선시대 외건오비는 사유재산을 소유하였다.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는 신양들이 점차 향권을 주도하는 경우도 나타나 종래의 구양들과 향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임술민란에서 지방의 사족들도 농민과 함께 정부에 저항하였다. 조선 초기 노비 변정 사업으로 양인의 수가 증가되었고 노비의 지위도 개선되었다. 조선 중기 사족들은 유양소에 참여하여 수령을 견제하였다. 조선 사회에서 시행된 향약은 주의가 증손한 여시향약을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향약이 만들어졌다. 조선 후기 공노비의 신공이 점차 감소되었다. 조선시대 노비 제도에서 종모법은 양역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특성이 있다. 19세기 전반 기존의 가치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비기도참 등이 유행하였다. 조선시대 사법행정에서 형의 경중은 태장도유사의 순이다. 향약은 사회적으로 유교도덕이 행해지는 이상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조선 사법제도에서 지방관인 관찰사와 수령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 매매 양도상속 대상이 되었다. 조선시대 향약의 확대로 사림들의 향촌 농민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조선 후기 서얼들은 적극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였다. 광작으로 부를 축적한 농민들은 족보를 위조하거나 양반 신분을 사는 방법으로 신분 상승으로 꾀했다. 조선 사회는 유교적 가부장적 남성 중심 문화가 점차 보편화되었다. 향청의 임원은 향안에 올라있는 양반만이 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정감록이 민간인 사회에 널리 유포되었다. 조선시대 향약은 중종 때 처음 실시되었다. 서원은 지방 유림들의 집회소 기능도 가졌다. 17세기 이후 장남 이외의 아들들은 재산 상속에서 권리를 상실해갔다. 태종은 국가 수입의 토대가 되는 양인의 수가 늘렸다. 향규는 유양소 운영과 임원 선임 등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조선의 사법제도에서 형벌은 대명률에 따라 사유도장태의 5종류로 하였다. 조선시대의 향약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 등의 덕목이었다. 조선 후기 광범한 신분 상승 운동으로 양반호가 급증하였다. 조선의 형법은 경국대전의 형전을 기본으로 하며 대명률을 침작하였다. 조선시대 외건오비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 양인 농민의 전호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향청은 당해 지역 제지양반이 주도하였다. 조선시대 유향소는 향촌 사회의 자치조직을 대표하는 하나였다. 조선시대 향약은 양반층을 비롯해 상민 노비층까지 포함하였다. 조선 후기 양반층 내부에서도 양반권세 가향 반잔반 등으로 계층 분화가 일어났다. 조선 후기 기술직 중인들은 신분 상승을 위한 소청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서원은 선유를 봉사하고 자제를 교육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노비제도에서 노비 종량은 군공과 납속으로 하였으며 선조 때는 공사천무과로 종량시키기도 했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 비해 물권의 관념과 토지 소유권도 현저히 발달하였다. 1862년 삼남지방의 농민항쟁에서 진주의 경우 지방관의 과중한 부세 수탈 때문에 발생했다. 둘의 조직은 품앗이와 함께 전통적인 노동단위이다. 조선시대 호방의 수석인 호장은 수령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하기도 하였다. 향약은 서원과 함께 지방사림들의 지위를 강화시켰다. 조선시대 농민도 과거에 응시하여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노비추 쇄도감이 설치되었으나 실패하였다. 조선시대 봉건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호구조사, 호적은 작성하였다. 조선 후기 학대받던 피지배층들은 무격신앙 미륵신앙을 많이 신봉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사족거주지를 중심으로 면리제가 개편되어 발달하였다. 조선 후기 노비종모법은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정부는 양인 인구 확대를 위해 논의 끝에 1669년 처음 실시하였다. 조선 중기의 향약은 신분 질서의 유지를 꾀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 지방 관리의 부정과 탐악을 적발하기 위한 암행어사의 파견이 잦았다.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평민 가운데서도 부를 축적하여 향촌의 지배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19세기 전반의 시대 상황에서 현실 부정적 성격을 띤 예언 사상이 유행하여 민중봉기에 혁명적 기운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중엽 격화된 농민항쟁은 지주와 전호의 대립관계가 심했던 경상 전라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폭발하였다. 조선시대 서원은 지방에서 사림이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조선 초기에 호구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호패법을 시행하였다. 조선시대 호패법은 인구 파악과 유민 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조선시대 서원은 학문 발전을 자극하고 향촌 문화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사회 통제로서 군역은 군적을 근거로 하였다. 조선시대 향약은 농촌자치를 위한 유교적 성격의 규약이다. 19세기 전반기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고 농촌 경제가 파탄되어 밀란이 격화되었다. 향약은 처음 중종 14년에 조광조가 널리 실시하려 하였으나 그의 실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신분제도에서 귀속된 신분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달랐다. 1862년 삼남지방의 농민항쟁 발생 시 빈농, 몰락양반, 유호부민, 일부 지방토호들도 참여했다. 조선 중기 사족들은 향약을 실시하여 농민을 통제하였다. 조선시대의 서리는 토착세력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기술관직은 세습되어 17세기 이후 중인가문이 형성되었다.